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요새 이제 그저께 국회에서 이제 국힘당 전 대표 이준석 대표가 울면서 기자회견을 한 걸 가지고 여러 가지의 말이 많습니다. 뭐 그 기자회견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울음의 어떤 역학이라 할까, 울음의 어떤 기능, 우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진실에,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법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재판하다 보면은 특히 여성들이 많이 울죠. 주로 민사 사건에서는 잘 울지 않고 형사 사건에서 주로 많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로 이제 형사 사건에서는 내가 억울하다, 내가 무죄다, 내지는 내 형편이 어렵다 이래서 그것을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운다 이런 것이고. 이제 요새는 이제 남자들도 이제 많이 웁니다. 남자들도 이제 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우는 경우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그냥 눈물 안 나는 울음 이렇게 흘리는 거, 소리만 시끄럽고 자세히 보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러한 그렇게 우는 것도 봤습니다. 제 경험담 중에는 이제 언제 울 테니 그때 이제 변론을 이제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는 시간을 이제 맞춰가지고 타이밍을 이렇게 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눈물 흘리는 것도 이제 배우들은 눈물 나는 약을 쓰기도 하고 그냥 울기도 하는데 이 피고인들 이런 사람들도 참 요새는 감정이입이랄까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놀랍죠. 울고 싶을 때는 눈물이 나오는 거 참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울면은 진실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울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감정에 북받쳐서 이렇게 울 때 진실이냐, 아니냐, 그 우는 것으로 이제 판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는 것은 이제 하나의 강조는 되겠습니다. 주장의 강조. 내 주장이 이러한데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역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이것을 이제 큰 소리로 한다고 해서 억울해지지 않지만은 이것을 울면서 하면은 이제 억울하다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구나,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성을 바로 담보해 주지는 못합니다. 진실성을 담보해 주려면은 내용이 진실해야 되고 내용이 이제 객관적인 상황에 어느 정도 부합을 돼야 되고 그 해명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 나타난 사실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난 사실이 이런데 해명은 그와 너무나 동떨어진 해명을 하면은 아무리 울어도 그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는 것에 어떤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내 스스로의 어떤 논리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 주장 자체를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하고 어느 정도의 또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또 뭐 증거가 있건 없건 말 자체가 또 그럴듯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만이 어떤 눈물의 어떤 역할, 진실성을 강조하는 역할이 잘 수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한번 우리 기자회견을 보면 우선 아쉬운 점이 많았다.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윤핵관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내처짐을 당해서 억울하다 이거 같고 또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내가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이렇게 내처짐을 당하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하는 건데 이제 국민들 중에는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냐? 물론 이제 대선 과정에서 여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 이기고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선 과정이나 입당 전에 여러 가지 한 얘기들이 지금 매스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뛰었다. 진짜 영입할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방을 하고 이렇게 자꾸 도움을 안 주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나를 내쳤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이제 기준, 본인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를 보면은 윤핵관에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윤핵관에 의해서 내쳐지고 대통령에 의해서 내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하면은 그런데 다른 반대되는 이렇게 별로 애 안 쓰고 오히려 안 도와주려고 회방 놓던 자료들이 많이 자료가 있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발벗고 뛰었다 이렇게 했는데 버려졌다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는 것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찌되었든 이제 징계 이후에 첫 번째 이제 기자회견인데 문제의 발단이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은 하나의 권력 구조, 권력 다툼이고 권력 구조 문제고 다툼. 그 전에 이것이 시발 이렇게 어떤 기폭제라 할까 이것이 성상납 의혹하고 이게 증거인멸 교사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 어떤 점에서 억울하다. 저쪽에서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매기구이 집에서 어쩌고저쩌고 갔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본인의 녹취록, 사람을 하나 내려보낼 테니까 만나 주시겠어요. 이렇게 녹취를 하고 이제 오밤중에 내려간 거잖아요. 가서 각서도 써주고 받아 오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점에서 그냥 단순 부인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어떻게 억울하다는 것이 증거가 있든 없든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금 있는 증거를 가지고 전체 사건을 다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드러난 사실이 이렇지만 진짜 진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한 당신들이 모르는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주장을 강조를 했지만 그 설득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남는 것은 이제 어찌되었든 윤핵관과 윤 대통령에서 쫓겨간다 열심히 뛰었는데 그것만 이제 남게 되었고 그러한 구도가 큰 야당 지금 야당에게 어떤 공격의 빌미는 되겠죠. 그렇게 사람을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잘 모르는 잘 깊이 생각 못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어떤 합득할 만한 어떤 해명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눈물의 의미가 반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들은 한 건 맞는데 하지만 그 뒤로 어쩌어쩌서 열심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보도에는 녹취록도 나와 있고 뭐 확인서 각서 있지만 그 사실은 그런 것은 됐지만 이렇게 하다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들을 좀 국민이 증거 유무를 떠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눈물의 의미는 결국에는 눈물 자체는 강조다 강조 내 주장의 강조인데 그로 인해서 진실성을 담보한다든가 안 그러면 공감을 구한다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와 나의 해명이 어떤 그럴듯함, 수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해명이 어떤 전체적인 상황과 수긍이 되고 일반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서 어떤 나의 증거 유무에 관계없이 나의 주장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남자로서 보이기 어려운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눈물을 흘렸다고는 회자가 많이 돼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뭐 눈물이 나오면 흘리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럽다 이래서 편하게 뭐 울든 말든 하는 것인데 그 울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야당의 이제 그죠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제 수사의 칼날이 조여오니까 이제 당헌 당규를 고쳐가지고 하급심 유죄 인정 시에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 일반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무조건 기소 시에는 직무를 정지한다. 뭐 이렇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헌의 규정에 의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번에 이제 1심 하급심 유죄 인정 시 직무를 정지하는 걸로 이제 바꾸면은 기속적으로 하급심 검고 이상 유죄 시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당헌 80조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당헌 80조를 하급심 검고 이상 유죄 시 직무를 정지한다고 하면 이제 재량이 없는 기속적인 거죠. 무조건 정지하는 거에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기소 시에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해서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재량 규정으로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유죄 기소만 되면은 정지를 안 할 수도 있고 정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되었는데 직무 정지를 직무 정지를 안 하고 대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이 개정하는 하급심 검고 이상 유죄 시 직무를 무조건 정지한다. 이것보다 엄격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겠어요. 왜냐하면은 직무를 정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재량 규정 측면에서는 지금 규정이 훨씬 덜 엄격하죠. 다만 1심이 선고되지 않고 기소만 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더 엄격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종전 규정대로 해도 되고 바꾸는 개정안대로 검고 이상 유죄 시는 직무를 무조건 정지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무조건 정지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문제는 있어요. 왜냐? 이게 지금 뭐 하급심이면 1심, 2심인데 정지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유죄 추정에 반하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이제 정당이라는 게 무슨 이런 일반 직장이 아니잖아요. 정당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반 직장인처럼 뭐 돈 벌려고 거기 나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1심, 2심에서 뭐 유죄를 받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대표를 한다.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이거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급심 검고 이상 유죄 시 무조건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당헌을 개정함으로써 엄격하게 기속적인 측면에서는 엄격해지고 그 유죄 인정의 직무 정지 시기를 늦춘다는 측면에서는 완화하는 것이기는 하고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봐서. 다만 이러한 시기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치는 시기가 문제죠.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정권 우리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장관인가요? 그 야반 도주라 뭔 죄를 지어서 야반 도주를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어떤 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시기에 이런 거를 바꾼다면 오해를 벗어날 수가 없고 위인설법, 위인설관이다, 설법이다 이런 비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기에는 기본적으로 안 바꾸는 게 맞고 종전 규정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바꾸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지지를 정치적인 지지를 먹고 사는 그러한 결사체니까 지지에 손상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아무튼 현재 바꾸는 것은 이제 비난의 여지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